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소수 지분 인수를 추진합니다. 현대차의 아반떼가 한국차 최초로 글로벌 누적 판매 1,0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8월에 이어 9월에도 전달과 비교해 미분양 주택 물량이 감소했습니다. 삼성전자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엣지가 SK텔레콤을 통해 오늘 국내 첫 선을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박미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매도세에 오늘장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 박준석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미국 연방시장 공개위원회를 앞두고 외국인 매도세에 밀려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8일 전날보다 0.33% 하락한 1925.68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0.42% 오른 562.29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부터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에 나서며 소폭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강화하며 낙폭을 키웠습니다. 장 후반 들어 기관이 매수세로 돌아섰지만 연방시장 공개위원회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작용한 외국인이 매도를 늘리며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1,080억 원, 기관이 384억 원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1,411억 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업종별로는 통신업이 1.57% 오른 것을 비롯해 보험, 음식료품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은행, 의료정밀, 유통업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이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 취득 소식에 각각 1.06%와 1.4% 올랐으며 SK하이닉스, 네이버 등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각 1.42% 그리고 2.22% 내렸습니다. 네, 오늘 삼성과 현대 두 그룹 총수의 지분 매입 소식에 두 회사 주가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자세한 관련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삼성과 현대 두 그룹 총수의 지분 매입 소식에 해당 회사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날보다 1.40% 오른 108,5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화재 역시 1.06% 상승한 287,000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분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두 회사의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 측은 금융당국에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지분 인수와 관련한 법적 검토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신청한 지분 취득 비율은 0.1%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권사의 한 연구원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주가가 동반 강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의 지분 매입 이슈가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유추할 수 있다며 다만 지분 매입 규모가 0.1% 수준에 불과한 만큼 이번 이슈에 따른 주가 상승은 단발성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 역시 총수의 힘에 힘입어 4만원 고지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날보다 10.76% 오른 465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5월 2일 이후 반년여 만에 4만원대 회복에 성공한 것입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의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는 소식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전날 공시를 통해 현 회장이 현대상선 보유지분 전량을 현대글로벌에 넘기는 대신 현대글로벌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가운데 6.05%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지분 맞교환을 통해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분 9.71%를 확보한 현 회장은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금융투자업계의 관계자는 이번 거래를 통해 현 회장과 오너 일가 그리고 현대글로벌을 포함한 현대엘리베이터의 우호 지분율은 47%대로 높아졌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의 발목을 잡아왔던 신들러와의 경영권 분쟁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한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상선 등
핵심 계열사에 대한 책임 경영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주가 전망은 긍정적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박준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소수지분 인수를 추진합니다. 금융감독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지분 인수와 관련한 법적 검토 등을 요청했습니다. 금융감독당국 고위 관계자는 삼성 측이 삼성생명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이 부회장의 지분 인수에 대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이 올해 6월 말 기준 보유하던 삼성 자산운용 지분 7.7%를 삼성생명에 넘기고 252억 원의 현금을 확보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지분을 0.1%씩 취득하려고 금융당국에 승인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현재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지분을 전혀 갖고 있지 않지만 이번에 삼성생명 지분 0.1%를 취득하게 되면 이 부회장은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에 오르게 됩니다. 삼성생명의 지분을 일부 보유해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에 오르면 나중에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을 상속받는데 부담이 덜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의 아반떼가 한국차 최초로 글로벌 누적 판매 1,0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아반떼는 1990년 엘란트라란 이름으로 1세대 모델이 출시된 이후 24년 만에 1,000만 대 판매 대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1,000만 대 이상 팔린 차량은 토요타의 코롤라, 폴크스바겐의 골프와 비틀, 혼다 시빅, 포드 포커스 등 10여 개 모델에 불과합니다. 아반떼는 국내에서는 약 260여만 대, 해외 시장에서는 약 740여만 대가 팔렸으며 2012년에는 북미 올해의 차, 캐나다 올해의 차, 남아공 올해의 차 등에 잇따라 선정됐습니다. 현대차는 아반떼 글로벌 1,000만 대 판매를 기념하기 위해 내달 8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1에서 5세대 아반떼를 보유한 2,000 가족을 초청해 아반떼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8월에 이어 9월에도 전달과 비교해 미분양 주택 물량이 감소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3달 연속 증가하던 미분양 주택이 9일 부동산 대책 등에 힘입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토교통부는 9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4만 2천여 가구로 전달인 8월보다 5.3%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8월에 전달보다 12.8% 줄어든 데 이어 두 달째 감소세를 이어간 것입니다. 미분양 물량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는 전달보다 14.1% 줄었지만 지방은 4.2% 늘었습니다. 주택 규모별로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중대형 미분양 주택의 감소폭이 중소형보다 더 컸습니다. 85제곱미터 초과 미분양 주택은 전달보다 1,600여 가구 감소한 15,000여 가구, 85제곱미터 이하는 739가구 줄어든 27,000여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도 18,000여 가구로 전달보다 4.1% 줄었습니다. 갤럭시 노트 엣지가 SK텔레콤을 통해 오늘 국내 첫 선을 보였습니다. 아이폰 6 돌풍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지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4일 예약 판매에 들어간 애플의 전략 스마트폰 아이폰 6와 6 플러스. 이동통신 3사가 예약 판매를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10만 대를 돌파하며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아이폰 6가 국내 시장에서 주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 엣지를 국내 시장에 본격 출시하며 아이폰 돌풍을 멈추는 데 주력하고 나섰습니다. This unique curved screen maximizes note experience with the Samsung innovative display technology. It will lead our smartphone experience to whole new level. 지난달 독일 세계 가전 박람회 이파에서 공개된 갤럭시 노트 엣지는 스마트폰 최초로 곡면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이중 화면을 동시에 구동할 수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화면 전면뿐 아니라 우측 옆면까지 정보를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동영상을 보거나 인터넷을 하면서 동시에 스크롤 뉴스나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도 잠금을 해제하지 않고 측면에 있는 화면만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사용성 또한 한층 개선했습니다. 갤럭시 노트 엣지는 차콜 블랙, 프로스트 화이트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출고가는 106만 7천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동통신사 중 가장 먼저 갤럭시 노트 엣지를 출시한 SK텔레콤은 홈페이지를 통해 10만 원대 LTE 100 요금제를 사용했을 때 지급 가능한 최대 보조금을 15만 원으로 공시했습니다. 여기에 판매 대리점에 추가 지원금 22,500원을 받으면 최저 89만 4,500원의 구입이 가능합니다. 갤럭시 노트 엣지는 SK텔레콤을 시작으로 KT와 LGU+에 다음 달 초까지 순차적으로 판매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갤럭시 노트 엣지 출시로 비장의 카드를 꺼내든 삼성전자가 과연 애플의 기세를 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최근 들어 제조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경제부의 이태규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3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 결과 제조업이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앞으로가 더 문제라던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 3분기 제조업 성장률이 전분기보다 0.9% 역성장해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의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스마트폰 등이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하는 9대 주력 산업인데요. 2018년이면 이 중에서 자동차와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중국에 모두 추월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에서 나와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스마트폰과 반도체, 조선 같은 분야에서는 강할 것 같은데 이마저도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중국 업체의 스마트폰 세계 시장 점유율은 2년 내에 세계 1위로 도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반도체 분야에서 메모리는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겠지만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중국이 약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조선업에서도 중국에 밀려 우리나라가 2위로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2000년대 들어서 제조업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타격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9대 주력 산업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3%에 달합니다. 이 자동차를 제외하고도 66%인데요. 5년 내에 이들 중 상당수가 중국에 추월당한다면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에는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해법이 필요할 텐데요. 뾰족한 방법은 있습니까? 예, 그동안 제조업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신속한 추격자, 즉 패스트 팔로워에서 선도자인 퍼스트 무버로 도약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많았는데요. 이에 반대되는 주장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근 서울대 교수는 이 퍼스트 무버는 여러 선택의 기로에서 어느 하나 잘못된 선택을 하면 바로 추락하는 위험을 떠안을 수 있으므로 이보다는 병행자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세계적인 트렌드를 지켜보고 있다가 어느 한 가지가 자리를 잡았다 싶으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일각에서는 중소업체들을 인수합병하는 구글을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구글은 왕성한 M&A로 신기술도 취득하고 미래의 경쟁자도 흡수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위협하는 게 중국의 샤오미라는 업체인데요. 과거 삼성이 이 샤오미를 인수했다면 현재 판도는 달라졌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이태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중저가 조립식 가구 대명사인 이케아가 12월 초 국내 1호 매장을 엽니다. 개장을 한 달이 앞두고 국내 가구업계는 초비상 상태인데요. 정훈규 기자가 현장을 밀착 취재했습니다. 글로벌 가구업체 이케아가 한 달 뒤 국내에 상륙합니다. 경기도 광명시에 들어설 이케아의 국내 1호점 공사 현장은 마무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외관은 이미 완성 단계에 있고 조경 공사도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1호 매장은 연면적 25만여 제곱미터, 국제 경기가 가능한 피파 규정의 축구장 35개가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크기입니다. 스웨덴에서 출발한 이케아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 최대 가구 업체입니다. 홈퍼니싱 기업을 표방해 거실과 침실, 욕실과 주방 등 집안을 꾸미는 데 필요한 모든 실내 장식용품까지 판매합니다. 이케아는 국내 1호점의 컨셉으로 가족들의 새로운 나들이 장소를 내세웠습니다. 가구 외에도 만여 종의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레스토랑과 커피숍, 어린이 놀이시설까지 들어서기 때문에 대형마트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더욱이 바로 옆에 건설 중인 롯데 아울렛과는 구름다리로 연결되는 등 대규모 종합 쇼핑몰 형태를 갖춰 소비자들의 발길을 더욱 끌어들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케아 상륙을 앞두고 국내 영세 가구 업계는 이미 초토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케아 매장과 7km 거리에 위치한 광명 가구거리입니다. 이케아 매장의 개장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금 이곳 상인들의 분위기는 암담 그 자체입니다. 광명 가구거리에는 30여 곳의 가구점이 있었지만 올 들어 9곳의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케아 매장이 문을 열기도 전에 전체 매장의 3분의 1가량이 문을 닫은 것입니다. 광명 가구거리에서 30년 넘게 가구점을 운영해온 한 상인은 이케아의 진출이 확정된 후 매출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며 앞으로의 생활을 걱정했습니다. 이케아가 들어오게 되면 나름대로 다른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고, 또 가구로 또 한평생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지금 대안책은 전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실제 이곳에는 매출 저하를 견디지 못하고 업종 변경을 한 매장도 있습니다. 현재 슈퍼마켓이 들어선 이곳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구점으로 운영되던 곳입니다. 이케아 2호점이 들어설 것으로 예정된 고양시 가구단지도 폭풍전야의 상황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원흥지구입니다. 이곳의 5만 1000여 제곱미터 부지에는 이케아의 국내 2호점 매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직 공사도 시작되지 않았지만 주변 상권에서는 생존권을 위협받게 됐다며 벌써부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40여 년의 역사를 가진 고양 가구단지에는 300여 개 가구 유통업체와 250여 개 가구 제조업체가 위치해 있습니다. 광명 가구거리에 비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인근에 이케아 2호점이 들어설 경우 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곳 상인들은 이케아의 국내 진출 소식을 접하고 조직적인 대응을 해나가기 위해 지난해 3월 고양시 가구협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고양시 가구협동조합은 외국계 가구 유통업체인 이케아에 부지를 헐값에 매각한 것은 잘못된 계약으로 책임자를 처벌하고 계약은 해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땅을 매입을 하는 이상 고양시에도 자기들 쉽게 말해서 사업을 하려고 한 걸로 저 알고 있고, 그렇게 그쪽에서는 그렇게 나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희 가구인들은 결사 저지할 겁니다. 조합까지 갖춰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지역 상인들 중 일부는 이케아의 진출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냐며 회의적인 반응도 보였습니다. 저희가 뭐 반대한다고 해서 그거 안 들었을 것도 아니고, 벌써 뭐 땅 뭐 매입했다는 소리도 있고. 땅을 매입했더라고요. 네. 이제 뭐 시기가 뭐 2년인지 3년인지 다들 이제 그러겠죠. 뭐 장사 안 된다는 거 뭐 뻔히 뭐 아니까. 그거 걱정하는 거죠. 이케아는 이어 강동구 고덕동에 3호점을 추진 중이며 2020년까지 국내에 5개의 매장을 열 계획이어서 이케아발 국내 가구 산업의 대대적인 변혁의 바람이 불 전망입니다. 가구업계에서는 이케아의 국내 진출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곳곳에 뿔뿔이 흩어진 영세 가구단지를 한 곳에 모아 대형 가구단지를 조성하고 이케아가 매장 확장에 나서기 전에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7일 제조업 분야에 총 5억 3천만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내용에 따르면 국방부와 에너지부, 농업부, 항공우주국은 바이오를 비롯한 최첨단 물질과 첨단 센서, 디지털 제조기술 개발 등에
3억 달러 이상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에너지부와 항공우주국은 국립과학재단과 함께 산학 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연방연구시설 내에 기술시험소를 설치해 새로운 생산품을 실험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무부는 기업 환경 개선 차원에서 향후 5년간 10개 주에 1억 3천만 달러를 투입해 해당 지역 내의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새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제조업 살리기는 다음 달 4일 열리는 중간선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자동차 업체 제너럴모터스의 차량 점화 스위치 결함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3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27일 제너럴모터스의 결함사고 보상 책임자인 케네스 파인버그 변호사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8월 이후 사망자 30명과 부상자 31명이 제너럴모터스의 보상 대상자로 인정됐습니다. 같은 기간에 접수된 사망 또는 부상자의 보상 신청은 모두 1,580건에 달합니다. GM은 올해 말까지 점화 스위치 결함 때문에 생긴 것으로 의심되는 사고의 보상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그에 따라 보상 대상 사망자와 부상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제너럴모터스는 올 들어 이 문제로 인한 차량 리콜이 3,400만 대이며 비용으로 따지면 27억 달러로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약 2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의 재선에 대한 금융시장의 거부감으로 헤와라 가치가 급락했습니다. 27일 달러화 대비 헤와라 환율은 2.68% 오른 달러당 2.523 헤알에 마감됐으며 이는 헤와라 가치가 2.68%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올해 헤와라 환율은 27일까지 6.9%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파울루 증시의 보베스파 지수는 2.77% 급락했습니다. 국영 에너지 회사 페트로브라스 주가가 12% 넘게 떨어진 것을 비롯해 주요 종목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기도만테가 재무장관은 외환시장과 증시가 대선 결과에 과도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며 다음 주에는 시장의 불안 심리가 진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호세프 대통령은 내년 1월 1일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형 시중은행장과 기업 최고 경영자를 경제 강요로 기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시장 친화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와이 빅아일랜드에 있는 킬라우에어 화산에서 흘러나온 용암이 27일 주거지역 100m 안팎의 거리까지 접근했습니다. 하와이 카운티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용암이 흐르는 경로 인근의 거주지 주민들에게 대피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킬라우에어 화산의 용암은 지난 6월 말부터 거품 형태로 분출되다가 최근 몇 주 전부터 갈라진 땅 사이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용암의 온도는 섭씨 2000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용암은 현재 800여 명이 모여 사는 파오아 마을로 향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적십자 측은 안전한 곳에 이재민들을 위한 수용소를 마련해놨습니다. 킬라우에어 화산은 1983년 활동을 시작한 이래 지난 30여 년간 크고 작은 분화를 계속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지영입니다. 오늘 아침 많이 추우셨죠? 올가을 최저기온을 기록한 곳도 많았고 특히 첫 서리와 첫 얼음이 관측됐는데요. 대전과 서울은 평년보다 좀 빨랐고요. 군산의 경우는 15일이나 늦었습니다. 또 천안과 거창, 동두천은 평년보다 1, 2일 정도 빠르게 얼음이 얼었는데요. 내일 아침은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서울과 광주가 7도 예상되고요. 대구가 9도로 평년과 비슷한 아침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또 낮에는 청명한 하늘에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20도 이상의 기온으로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점은 유의하셔서 옷차림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고기압권 내에서 쾌청한 가을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밤부터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수원, 대전, 청주 6도에서 20도 분포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낮에는 더 높겠고요. 광주 7도에서 22도, 대구 9도에서 21도 분포 예상됩니다. 강원 영동은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화재 예방에 신경 쓰시고요. 낮 기온 속초, 울진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제주도와 호남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금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니까 주말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또 비가 그친 후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추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